어느 날 성지 가서 아이폰 11을 개통했는데 본인 명의의 11이 한 대가 더 개통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분 몰랐던 거예요. 채권이 잡힌 거죠. 더 깊이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예요, 범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참 위험합니다.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진짜 싸냐? 싸죠. 인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 싸게, 물론 싸지만 그러다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매장에 가셔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매장 운영자로서 느낀 유통구조의 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 판매 마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 판매하는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휴대폰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있죠. 그 제조사는 휴대폰을 만들어서 통신사로 보내요. 그럼 통신사는 각각의 로고를 찍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그 판매점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기기값을 제조사로, 통신료는 통신사로 보내는 구조예요. 이 사이에서 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걸 수수료,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마케팅으로 지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통신사업의 유통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짜폰이냐, 영원이냐, 많이들 그렇게 바라고 오시지만 기대를 알아요. 저희도 싸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유통구조상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는 분배되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큼의 큰 수수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유통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정책이나 특별한 수수료가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오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바라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맞춰드리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리베이트 전쟁, 휴대폰 성지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정보들의 허와 실은 무엇이 있나요? 이 리베이트 전쟁, 성지, 정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간판만 성지인 매장들은 성지가 아니죠. 흔히 알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곳들은 보통 팝업 매장이거나 아마 비인가 매장일 확률이 높아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불법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단톡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허나 그렇게 이제 분류돼서 판매하는 곳들이 정말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유는 저희 같은 이제 노출되어 있는 매장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카이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항상 검열이 와요. 고객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우리 PC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어떤 위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팝업 매장들이나 비인가 업체들은 그런 단속을 피해요. 왜냐면 통신 판매 지도상에 매핑이 되지 않아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매장들에서 싸게 살 수 있죠. 왜냐면 대량적으로 펀딩을 했고 어떻게 휴대폰을 들여와서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폰들이겠지만 그 중에는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매장에서 구매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절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매장이. 그러니 위험 부담을 안고 저렴하게 찾는 것들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책임도 따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개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력폰이라든가 펀딩폰들,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 되는 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일반 매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개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개통 직전에 실수로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거 쉽게 못 팔죠.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뜯었어요. 이 뜯은 폰을 누가 갖고 싶어 할까요? 그쵸? 이런 것들 처리 못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들어오는 펀딩 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싸게 정리하는 그런 매장들 일부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매장들은 쉽지 않죠. 그 폰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가.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깊이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정확히 또 숨겨진 부분이니까 증거도 필요하고. 이해되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예요, 범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뭐 불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위험합니다. 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 거지. 실제 사례도 있어요. 실제 사례도 매장에서 성지에서 개통하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개통건들이 발생돼서 굉장히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성지 가서 아이폰 11을 개통했는데 본인 명의의 11이 한 대가 더 개통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거예요. 저희 매장 와서 개통하다가. 그 2년 동안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채권이 잡힌 거죠. 근데 이제 그 폰으로 문자가 갔기 때문에 개통된 폰으로 문자가 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고요. 위험해요. 위험한 건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위험하다. 매장 방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기값, 요금제 조건, 그리고 약정 해지 시 내가 받는 손해. 요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공시이냐 뭐 선택약정이냐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냐, 뭐 부가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가입되느냐, 요금제는 언제부터 바꿀 수 있냐, 어떤 요금제로 가입되느냐, 요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개통 안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 계약서에는 고객님이 직접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상담사가 직접 사인한 것도 받으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들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그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만 있어도 고객들은 100%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데 99%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획값, 요금제 조건, 그리고 약정, 유형. 고객들이 잘 모르지만 휴대폰 구매 시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사은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매장에서는 개통하는 고객들, 특히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매장에서 개통하신 분들을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독하신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간단하게 뭐 교체 주기까지 필름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어떤 필름을 요구해도 다 해드리고요. 뭐 저반사 필름, 사생활 보호 필름 구분 없이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케이스, 당연히 케이스 하죠. 물론 이제 KST5 같은 그런 고가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퀄리티 있는 제품들까지도, 맥세이프까지도 저희가 그냥 해드리고요. 그리고 충전기나 이런 기타 소모품들은 아주 고가가 아닌 이상 사용하시는 기간 내내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체리피커라고 보진 않아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고객들도 이 정도는 매장에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이제 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요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매너를 갖추면서 부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개통은 다른 데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했거나 다른 매장에서 했는데 정보 이동이나 그런 기타 개통에 관련 서비스를 이 매장에서 진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거든요. 안 해드리기도 어렵고 해드리자니 우리 고객도 아닌데 우리 고객 업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중히 오셔서 뭐 부탁하시는 경우는 저희도 해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당연히 우리의 업무인 것처럼 요구하실 때 굉장히 저희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어떠한 부탁이든 사실 태도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매장에 오셔서 좋은 태도와 좋은 말씀으로 하신다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하는 게 상담자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물론 상담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로 해야 고객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좋은 태도로 매너 있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진짜로 싼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진짜 싸냐? 싸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드샵,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매장들보다 더 싸게 파는 매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우리도 백화점 가서 고른 옷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구조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통신은 정보를 다루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옷 하나 고르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 물론 싸지만 그러다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신은 생각보다 쉽지만 생각하신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결합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 할인받을 수 있는 재원들이 너무 많아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상조도 있고요.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통 다 잃어버리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 내 할부금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폰의 잔존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요. 내게 맞는 상품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설계해 준다면 그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깊게 상담까지 해보는 게 더 현명한 소비입니다. 무조건 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통신은 내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다 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관리해줄 매니저를 한번 고용하는 느낌이다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단통법이 폐지된 지 3주차입니다. 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있을까요? 공짜폰이 돌아온다. 너무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전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단통법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은 정말 소신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크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가 일단 제 대답일 것 같아요. 이유는 명칭과 이름은 많이 바뀌었죠. 공시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공통지원금이다, 이통사지원금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공시지원금, 약정할인제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통신사가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뭐가 많이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통신시장이 항상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통법이 있든 단통법이 폐지가 됐든 판매사가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 이게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그러면 소비자는 주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지적인 한계를 노리고 마치 매장에서 주는 혜택인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국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요. 근데 특정 요금제가 있는데 더 특별하게 요금제를 높이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런 매장들 아니면은 뭐 부가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가 서비스를 유치하면 뭐 매장에서 특별히 또 수수료가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이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취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입시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상담해주는 매장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공짜폰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많은데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공짜폰이 돌아온다. 너무 기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전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짜폰이냐? 뭐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단통법이 폐지가 딱 되는 순간 우리가 상한제가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한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 이상의 보조금, 출고가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도 가능한 이론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매장이나 판매하는 곳들 다 내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출고가까지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런데 공짜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이유는 출고가도 많이 올랐죠. 거기에 통신사가 얻어내는 지원금은 다 통신 매장에서 나오는 리베이트를 고객들에게 주는 형식일 텐데, 이 리베이트를 다 실어준다고 해도 출고가만큼의 지원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짜폰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매장에게 줘야 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폰이 돌아온다는 아직은 좀 이른 아닐까. 예를 쉽게 들어보면은 플립7 이번에 굉장히 예쁘게 나왔잖아요. 이제 플립7의 출고가가 대략 130만 원이 조금 넘을 텐데 공시로 나온 금액, 공통지원금이라고 할게요. 공통지원금으로 나온 금액이 대략 50이에요. 통신사를 이동할 때에는 65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매장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영원이 될까요? 이건 덧셈 뺄셈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8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매장에서는 그 정도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장 수수료를 전체를 다 지원해도 아마 5, 60만 원은 기기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제휴카드 할인을 사용하세요, 혹은 가지고 계셨던 폰을 반납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이런 정도를 해야 아마 영원히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장에서 알뜰폰과 자급 제폰의 입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자급제나 알뜰폰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많이들 늘었어요. 그죠? 단통법 이후에 오히려 자급제 시장이나 알뜰폰 시장이 많이 성장했는데, 말 그대로 단통법이 폐지되고 지원금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갔을 때 통신사의 입장이, 전략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통신사 계통에 유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급제나 알뜰폰 시장은 축소될 위기에 처할 거예요.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통신사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신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사가 예전만큼 진짜로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을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막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매사들도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출고가 대비 거의 80%를 할인받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자급제를 사는 것보다 높은 요금제 일정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훨씬 저렴할 겁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예. 요러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투명성이에요. 예전에 이 단통법이라는 게 생긴 이유는 사실은 고객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급해주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폐지한 것은 그렇게 규제를 했더니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보는 구조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단통법이 폐지했을 때 우리가 옛날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얼마가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이며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많이 할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가 서비스나 뭐 요금제 유치나 등등의 것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없이 개통하면 좋죠. 이런 거 없이 개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고객들도 할인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그런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자체를 깨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부가 서비스 가입이라든지 무분별하게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소비자분들도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무조건 할인 많이 받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요금을 쓰는데,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는 것이 내게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다 하면 결국에는 판매자들도 숨기거나 뭔가 방어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비자들도 좀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게 본인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통법 폐지 이후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을 유의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통법 폐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특별히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진 않아요. 이유는 아직은 이게 폐지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녹아져 가는지를 실험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실상 단통법이 있었던 시절에도 단통법을 지켰던 매장이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단통법에 규제한 대로 지원금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유통망 지원금은 15% 정도 잡아야 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듣고 개통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이전이든 단통법 이후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싸고 좋은 폰, 공짜 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통신시장에서 앞으로 점점점 통신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나의 통신 요구도 굉장히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판매자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서로 성장시켜야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제가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는 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현 시점의 흐름에 맞게끔 사야 한다라고 대답할 텐데, 소비자가 그걸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3사가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본래 있었던 고객들보다는 타사에 있는 고객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또 수수료를 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그런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이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 저는 이 사업을 참 매력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었냐면은 통신시장이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너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고객들도 특정한 매장을 지정해서 단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내가 들어가서 해볼만 하겠다, 신뢰를 쌓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와서 하나하나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시장,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고 더 깊이 사용하게 되는 이 통신시장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